세계 최강의 화력, 대한민국의 천무가 세계 각지에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영상 30도와 영하 30도로 오가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입증하며 운용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가와의 추가 계약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그 반전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1월 18일 북유럽의 핀란드 라플란드 중심부에 위치한 로바니에미 인근 훈련장은 영하의 추위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곳의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올해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훈련 중 하나로 꼽히는 노던 스트라이크 25 훈련이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훈련에는 약 2,200명의 정예병사와 500여 대의 각종 최신 전술 차량이 대규모 기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나토 동부전선을 책임지는 폴란드 제1기계화사단 이하의 포병부대도 핵심 전력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국 포병무기로 세계 최강의 전력을 구축한 폴란드 마주리아 포병여단은 한국에서 도입한 K239 천무의 폴란드형 모델인 호마르케이를 직접 공수해왔는데요. 폴란드군의 이러한 첨단 장비가 항공수송을 통해 본국을 떠나 해외 원거리 훈련장으로 전개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주리아 포병여단에게 있어 핀란드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호마르케이가 항공수송 준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고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음을 전세계에 증명하는 특별한 순간이며 폴란드군의 작전 변경이 과거와 달리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고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죠. 폴란드 제1마주리아 포병여단은 일주일간 CGR-80으로 실사격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동안 폴란드 내 훈련장에서는 주로 해상 표적을 대상으로만 사격 임무를 수행했지만 북극권 너머에 위치한 11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광활한 로바야르비 훈련장에서는 호마르케이가 처음으로 8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마음껏 타격하며 그 위력을 과시할 수 있었죠. 다리우시 크로피에 브린치키 중령은 폴란드 플라야의 드론 플랫폼에 도움을 받아 목표물을 탐지하고 이를 즉각 핀란드 군단에 보고했다고 구체적인 작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 획득된 표적 정보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폴란드 포대 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었고 호마르케이는 오차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켰죠. 특히 북방 타격 훈련을 통해 한국산 장비가 북유럽 특유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허리 깊이까지 쌓인 눈과 영하 3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운용되었는데 크로피의 브린치키 중령은 핀란드 훈련장의 환경이 병사들에게는 체력적으로 큰 도전이었지만 정작 호마르케이 작동에는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현지 온도계는 영하 20도에서 25도를 가리켰고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추위였습니다만 장비는 완벽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리까지 눈 덮인 악조건 속에서도 장비는 단 한 번도 작동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고 시동을 걸기 위해 점퍼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는 천무의 엄청난 적응력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죠. 핀란드조차 놀라움을 드러내며 우리가 이번 훈련을 통해 처리해야 했던 유일한 준비 작업은 미끄러운 눈길을 위해 바퀴에 체인을 감고 시야 확보를 위해 겨울용 워셔액을 채워넣는 것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훈련이 진행되는 카이누 지역은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이번 연합훈련은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훈련 장소인 로바야르비의 위치가 핵심인데 이곳은 북극권인 라플란드 지역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무르만스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르만스크는 러시아의 북양 함대의 모항이자 전략 핵잠수함이 기지가 있는 러시아 핵전력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기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죠. 특히 과거 핀란드는 중립국으로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의 기지 턱 밑에 사거리 290km 끝 타격 자산인 호마르케이를 운용하는 폴란드와 함께 훈련을 감행하면서 러시아에게 이제 너희의 가장 중요한 핵기지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우리는 언제든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사용된 한국산 무기로 인해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서방 무기에 대한 선입견도 완전히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보통 러시아는 서방이나 한국의 첨단 무기는 정밀하긴 해도 러시아처럼 거친 환경이나 혹한에서는 고장나서 못 쓴다는 지속적인 거짓 선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영하 30도의 혹한과 눈 속에서도 호마르케이가 별도의 예열이나 외부 전력 지원 없이 즉각 기동 및 정밀 타격에 100% 성공하였죠. 이는 한국산 무기 체계가 한반도의 혹한기 훈련으로 단련되어 북극권 전쟁에서도 러시아제 무기 이상의 신뢰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역시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 통한다. 한편 외신은 폴란드조차 도입 후 실전 배치되기까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부대원들이 익숙해지고 시스템의 초기 결함을 잡는 데만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천무 시스템은 매우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우며 하드웨어적으로 초기 결함 없이 완벽한 상태로 납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배치 및 연합훈련까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천무 교육훈련을 받은 폴란드 군인들도 2주간의 짧은 정비훈련을 통해 바로 폴란드 환경에서 적용시킬 수 있었다며 놀라워했는데
했는데 폴란드 물류기지의 토마스 코친스키 소령은 K239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된 시스템이지만 사용자 수준에서의 운용은 전혀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천무의 운용 인원은 고작 3명, 그것도 최대 3명이며 한두 명의 병사로도 운용이 가능한데 비숙련자도 단기간 교육으로 운용이 가능할 만큼 조작이 간편한 건 완벽한 자동화와 모듈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천무는 공장에서부터 이미 로켓이 장전되어 밀봉된 탄약포드 모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물리적 노동을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탄약 운반차와 발사대는 서로 도킹할 필요 없이 발사대 자체에 내장된 유압식 리프팅 장치가 포드를 통째로 들어올려 고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계산과 조준을 컴퓨터와 서버 모터가 대체하여 차체에 내장된 고정밀 관성함폭 장치와 GPS가 실시간으로 0.1mm 단위까지 감지하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발사대를 자동으로 구동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러시아제 무기나 러시아를 모방한 중국제 무기 대비 5배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최근 중국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된 중국의 주력 다연장 로켓포 PHL-03과 비교해보면 천무의 기술적 우위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했던 중국의 PHL-03은 천무와 비교해 복잡하고 까다롭고 느리며 내구성이 떨어지고 운용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혹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한번 보시죠. 正在进行的是对接装填的工作，那么整个过程呢，就像是在摇晃的小船当中进行穿针引线，难度还是非常大的。那么现在呢，天空中又下起了雨，我们看这个炮弹的表面也已经被雨水打湿了，这对接下来的装填工作也会带来一定的影响。那么在这个过程中呢，发射车上的定向管是一直在调整角度的，这个时候呢，就需要2名炮手默契的配合才行，一个负责调整定向管的上下和左右方向，另一个呢是专门盯着瞄准，目的呢就是要让炮弹和定向管的中轴线完全对正。那么这个活呢，难就难在精准对接，哪怕就是差1厘米都有可能出问题。并充入惰性气体保存，实现长期保存，不需要检测和维护。在装填时，把弹箱从弹药车上吊装，并安装在发射车上，即可完成作业，大幅降低火力空白期。 PHL-03은 12개의 발사관의 크레인을 이용해 로켓을 하나씩 수동으로 밀어넣어야 하는 납발 수동 장전을 사용합니다. 숙련된 병사 10명 이상이 달라붙어도 재장전에 30분에서 45분이 소요되는데 1분 1초가 아쉬운 실제 전장에서 이 시간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동안 발사 차량은 적의 대포병 레이더나 드론 공격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생존성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PHL-03은 초기형 무유도 로켓이나 간이 유도 방식을 사용하여 원형 공산 오차도 50m나 되는데 천무는 1에서 3m 수준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지닙니다. 특히 영상을 통해 PH-03이 빗물에 젖으면 전원 접촉 불량이 생기거나 횡풍 보정을 위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반면 천무는 악천후는 물론 핀란드에서의 훈련이 증명했듯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예열 없는 시동이 가능하죠. 이러한 장점 덕에 지난 20일 아미 레커그니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가 독일의 유로펄스를 탈락시키고 한국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동북 유럽이 그동안 추구해온 방산 도입 방식을 크게 뒤바꾸는 일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방산 구매에서 정치적 상황을 중시해왔는데 실제로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 당시 K2 전차가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되려 독일 레오파르트가 선택된 전례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독일을 등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노르웨이도 수주 발표 당시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독일은 이번 에메랄스 사업 역시 잠수함과 전차 협력을 볼모로 삼아 유로펄스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며 정치적으로 개입하려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제일 먼저 탈락했다는 것은 이제는 노르웨이가 정치적 상황보다는 오직 성능과 납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전차의 추가 옵션까지 포기하면서 장거리 타격 자산에 투자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한국의 천무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개발 완성이 불확실한 독일의 유로펄스, 언제 납기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이마스, 그에 반해 한국산 천무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 라인이 가동 중에 있으며 심지어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진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공개된 천무 3.0이 그 주인공인데요. LPGW라는 자폭 드론을 발사하여 고가치 이동 표적을 추적 및 공격하는 기능의 핵심입니다. 이동하는 함정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능력 또한 향상되었으며 자체 방어를 위한 기관총이 추가되는 등 생존성도 높아졌죠. 사거리 연장 계획 또한 진행 중인데 기존 80km에서 최대 800km까지 사거리를 늘려 전술적 타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무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평, 중국에도 천무가 있다. 천하의 무식한 놈.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